안녕하세요. 세주TV 김주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무사 시험을 응시하시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시는 수험생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제 11월 세무사 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계신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을 잘 치렀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응원을 받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지금 시점에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많이 궁금합니다. 저는 2013년 10월에 합격자 발표를 들었었는데 그때를 돌이켜보면 굉장히 저도 불안하고 머릿속에 물음표만 굉장히 가득했던 것 같아요. 당장 어떠한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제가 보냈던 시행착오들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시기에 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직 거취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죠. 그때 제가 당시에 공부하던 독서실이 있었는데 여기 짐을 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둬야 되는 건지 내가 공부했던 책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놔두고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건지 이러한 시간들이 굉장히 저를 스스로 많이 혼란스럽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도리어 이러한 시기에 꼭 방향성보다는 내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준비하는 기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준비라는 걸 할 때 저희가 방향성이 어디지? 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외부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한테 많이 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시기가 내 자신한테 집중할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한 2주 정도 발표가 남으셨을 텐데 그 2주 동안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활동들이 있는지를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한 활동에 많이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외부에서 진행하는 강의가 있을 수도 있죠. 이게 강의도 나는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수험생들만 있는 환경에 가서 강의를 들어야지가 아니라 나랑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이러한 나랑 동년배인 친구들이 듣고 있는 강의들 혹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강의들 혹은 동기부여를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강의들을 저는 들어보시는 기회를 꼭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신문 기사만 검색해봐도 혹은 여러 가지 매체들에만 바로 찾아만 봐도 굉장히 많은 강의들이 매일매일 열리고 있고요. 거기에 참석도 대다수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한번 가셔서 조금은 본인 스스로가 어떠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의 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걸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한번 꼭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점에 좀 많이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수험생활 하시는 분들은 1년 동안 책을 읽으실 시간이 없으셨을 겁니다. 오래간만에 서점을 가게 되면 되게 낯설어요. 보통 경영학, 경제학, 세법, 회계, 상법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러한 책들을 보면 막상 수험 기간에는 많은 수험생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 그냥 서점 가서 책 읽으라고 하면은 너무 잘 읽을 자신 있는데 그리고 그때는 내가 안 읽던 이러한 경영, 경제, 일반 서적에 있는 책들이 되게 재밌어요. 수험생 책만 보다가. 근데 막상 지금 이 시기에 서점을 가서 나오는 책들이나 이런 걸 보시게 되면은 또 굉장히 새로우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경제 경영 부서에서만 책을 많이 보셨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아닌 예술 아니면은 다른 분야들 있잖아요. 그러한 분야들에 가서 한번 이런 거를 쫙 봐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서점을 갔을 때 좀 색다른 걸 뭘 해봤냐면 책 표지를 그냥 하나하나 다 봐봤어요. 정말 수만 권의 책이 있는데 책 표지 디자인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제목을 어떻게 뽑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막 둘러보다 보니까 거기서도 저는 또 새로운 생각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몇 개를 사진으로 찍어 오기는 했는데 저는 지금 시기에 서점에 방문을 하셔서 조금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보시고 느끼시게 되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수험생분들이 아마 연락이 많이 끊어지신 주변 친구분이나 아니면 가족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시기에 그러한 분들을 많이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한테 연락 한번 한다라는 저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잘 못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1년, 2년 동안 내가 연락을 안 하던 사람들과 연락을 한다라고 막상 이 문자 하나, 카톡 하나 보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왜? 왜 그럴까요? 내가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차단을 한 거잖아요. 나는 1년 동안 공부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연락 오는 거를 나는 잘 못 받아. 아니면 답장을 하지 않았어. 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먼저 이렇게 선을 그었던 관계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받아줄 수 있는 일인가? 라는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나고 나보니 또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보니 아마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연락을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한 통 보내는 거 도리어 상대방 입장에서는 되게 조심스러워요. 야, 괜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인데 내가 연락을 해서 이 친구가 괜히 좀 흐트러지면 안 되는데 야, 좀 기다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훨씬 더 많으실 거기 때문에 수험생 본인 여러분께서 도리어 더 용기를 내셔서 아, 나 여태까지 공부하다가 지금 이제 합격자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시기에 굉장히 잘 너랑 연락하고 싶어서 연락했어. 혹은 아, 내가 뭐 너랑 한번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라는 용기를 내신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고마운 마음과 함께 만나셔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이게 합격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막상 또 다시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또 1년 동안 연락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아마 여러분들께서 주변인 분들에게 연락을 하시기엔 가장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다 보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수습세무사님들 대상으로 강의했던 내용들을 몇 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무사가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다라는 의미가 직업이 좋다라는 의미랑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1년 혹은 몇 년의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성과죠. 그 자체만으로도 아마 수험생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큰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보상을 받게 되시면 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놀았어요. 좋았다? 아니죠. 내가 합격을 해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너무 많이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도리어 지금 시기에 이제 합격을 하신 세무사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자기 개발에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일반적으로 세무사님들이 합격을 하게 되시면은 교육을 받게 되시고 그 다음에 수습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과연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방향성을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향성을 잡으신다고 하더라도 많은 세무사님들이 아직 업을 해보시지 않다 보니까 나는 영업력이 중요한 세무사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조금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세무사가 됐기 때문에 영업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맞지 않아요. 내가 사회생활을 하니까 영업이라는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과연 반대급부인 고객이 나를 선택할 때 내가 어떤 세무사를 선택을 할까에 대해서 저는 많이 초점을 맞추셔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은 어떠한 세무사를 좋아할까요? 세법적으로 지식이 높은 사람? 아니면은 경험적으로 세법에 대한 경험이 너무 많아서 여태까지 너무나 다양한 사례를 컨설팅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갈까요? 이 두 가지를 만약에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면 지금 막 합격하신 30대 초반의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제가 10년 동안 봐왔던 세무사님들의 영업의 행보를 보면 조금 답이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굉장히 신기하게 세무사님들이 개업을 하게 되면은 매년 거래처 수가 증가합니다. 1000명 가까이 되는 세무사님들이 새롭게 나오고 개업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분들이 다 거래처가 늘어날 수 있을까? 전 되게 신기하거든요. 이 구조 자체가. 결국에는 이 고객분들이 누구를 선택을 하냐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면 저는 경험이 많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경험이 세법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예를 들면 저라는 세무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잖아요. 뭐 제가
뭐 대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고 그 생활 동안에 수험 생활을 어떻게 하고 또 그 기간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생활은 어떻게 하고 또 내가 세무사를 합격을 하고 나서 어떠한 활동을 했고 어떠한 생활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나이대에 창업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20, 30대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도리어 저희는 20, 30대에 스타트업을 창업하시는 그분들과 함께 회사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시간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장거래처 몇 개가 저희한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스타트업을 하나만 봐도 스타트업이 처음에 창업을 하고 시드에서 투자를 받고 직원분들한테 스톡옵션을 지급을 하고 성과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세무사라는 직업이 기장 신고를 하고 기장 대리를 하고 세금 신고를 해주는 이 부분은 세무사분들이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업무예요. 지금 합격을 하시는 저는 세무사님들께서는 조금은 더 다양한 업무 영역에 뛰어드셨으면 좋겠습니다.